틀을 세운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적인 지엽적인 거는 뭐 해줘야 돼요? 반복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암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근데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그거 안 해요. 여러분이 DNA가 어렸을 때부터 안 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렸을 때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부모가 시켜서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시켜서 했으니까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근데 한 번 하면 돼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라는 게 큰 틀을 그려갖고 그린 다음에 하나씩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난 제가 믿는 거는 딴 건 안 믿어요. 딴 건 안 믿고 뭘 믿냐면 그 머리는 믿어요. 뭐야? 머리가 뭐가 있냐면 이 머리도 양심이 있어.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두 번에 거의 시험 때까지 한 5,000번에 양심이 있지 5,000번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혼자 앉아서 공부한다고 이거 책 보면 그거 폼 잡는 거예요. 폼 잡는 거. 뭐 하라는 얘기니까 동영상 계속 듣는 거예요. 동영상 또 듣고 지겹게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게 기억이 어떻게 세상에 그게 사이버지 한 번 듣고 말도 안 되지. 그 사이버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하여튼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지적은 당연히 땅만이다. 그래서 뭐가 먼저? 대장이 먼저 만들어졌다. 무슨 대장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대장이 먼저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는데 분명히 그랬어요. 대장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는 뭘 거두려고? 세금 거두려고. 세금 거두려고. 그래서 토지분 제한세는 9월 달에, 건물분 제한세는 건물이니까 몇 월 달에? 7월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공시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국가가 뭐예요? 이렇게 뭐하고 토지 등기부하고 뭐예요? 이렇게 토지 등기부하고 뭘 건물 등기부하고 이 등기부하고 뭘 만들었는데 이 대장을 만들었는데 이 대장을 먼저 만들어지고 세금 내고 살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취득이라고? 원취득입니다. 원취득. 그죠?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 이제 등기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없이도 세상을 살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미등기 상태라 그랬어요. 미등기. 그래서 미등기 상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등기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나누는데 그 하나가 이제 뭐예요? 총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자,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라고 하는 국가 공무원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 서구에 뭐예요? 쌍촌동에 살고 있으면 등기소가 이쪽 근방에 어디가 저기 서구 등기소인가 등기소 있죠? 법원에서 해요? 쌍무지구 이쪽 있어요? 그 무슨 등기소예요? 그게? 광주 등기소예요? 쌍무 등기소예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었던 걸로 해요. 무슨 아니 광주 사는데 등기소가 뭐 몇 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등기소가 있어요. 거기 가죠? 그래, 거기 관할 등기소예요. 그게 안 가봐도 돼요. 안 가봐도 되고 하여튼 있어요. 그게 관할 등기소예요. 거기 가면 뭐예요? 광주의 그 서구에 있는 모든 그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등기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등기부가 아니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부에는 기록한다고 용어를 해요. 기록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대장에는 쓰는 걸 대장에다 쓰는 거를 기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그 시청이나 구청 가서 뭐 한다 그래요? 그래요. 그게 등록에 다 알아. 그거 아는데 아는데 이제 그 아는 게 이제 언제 생각나야 돼? 이제 시험 볼 때 생각만 나야 돼. 생각. 그래서 이 대장에는 뭐 한다고? 등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등록한다고. 그 용어가 틀린 거예요. 용어가. 그런 용어들은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해해 두셔야 돼요. 용어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등기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돈 주고 법무사한테 맡겨서 그렇지 원래는 누구하고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 186조에 법률행위, 자, 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생긴다. 이제 등기해야지만이. 그래서 국가가 자, 이 민법이 왜 실체법이 되면 등기를 해야지만이 효력이 생기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자, 가봐. 너 부동산을 갖고 그냥 뭐요. 자, 죽을 때까지 살면 괜찮은데 네가 뭐 하고 싶으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에 의해서 물건 네 소유권을 변동하고 싶으면 팔고 싶으면 뭐 하라는 게 이거. 너는 뭐 해줄 의무가 있다 그랬어 이거.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중에 을이라는 사람은 너 그냥 뭐예요? 그냥 살면 되는데 네가 굳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의 집을 사고 싶으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에 의해서 물건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취득 물권 변동이죠? 너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뭐예요? 뭘 취득한다고? 권리를 취득한다. 등기 권리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뭐예요? 매매계약 얘기하게 되면 파는 사람 매도인, 사는 사람 뭐라고? 매수자, 수 받을 수자죠? 이게 매수자예요. 그럼 이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의무자 권리자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 민법에는 매도인 매수인 얘기를 하고 자, 이 등기법 시간에는 뭐라고? 의무자 권리자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무자 권리자가 두 사람이 어디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뭐 하는 거이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쁘시니까 누구한테 맡긴다? 법무사. 그러니까 법무사한테 맡기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그건. 그건 예외예요. 그러니까 항상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등기를 뭐 하는 거, 등기를 신청하는 뭐가 있어요? 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총론하고 이렇게 강론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이 총론을 몇 가지로 이게 5가지를 분류해 보게 되면 일반 원칙이에요. 일반 원칙. 그래서 일반 원칙.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 신청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금 뭐예요? 이 지적법은 직권등록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 직권등록이에요. 직권등록. 왜 그러냐면 대장을 반드시 만들어야지만이 뭘 거둘 수 있어요?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럼 국가기관이 세금을 못 거두면 나라 살림이 안 되니까 세금을 꼭 거둬야 되니까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등기부는 반드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팔아먹으려고 신청해 와야지만이 받지 무조건 만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거의 뭐예요? 거의 한 15% 정도는 등기부 없이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뭐예요?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으니까. 남하고 저기 하지 않고 그냥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갖고 광주에서 태어났죠? 지금까지 광주에 살고 있죠? 죽을 때 서울 가서 죽어요? 광주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세상 살면서 나 이 집에서 60년 살았다, 70년 살았다. 그러면 요즘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분이다. 원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뭐예요? 한 25평 살다가 34평 살다가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좀 뭐가 좀 부가 축적되고 아파트 평수가 넓어가는데 한 집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어떡하네. 그게 지금은 미덕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창 때 제 동기 중에 하나 어떤 친구는 뭐냐면 이 친구는 눈에 보이는 거야. 워낙 이자가 싸니까 은행 돈이 다 내 돈이야 다. 왜냐면 그거 흔히 얘기하는 그 갭 투자 있잖아요. 갭 투자. 그래서 잘 빠지기만 하면 그거 전세 끼고 사고 막 그래서 은행 돈 막 빌려다 자기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오르면 이제 다시 팔고 저기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저기 해갖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 버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제 또 폭망하는 친구도 있지만 갑자기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보 입수하지 못하면 폭망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만 여튼간에 한 군데서 오래 사는 게 그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한 군데서 오래 산 사람들은 팔 일이 없으니까 등기부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래서 원칙이 일반 원칙이 그래요. 당사자 뭐라고? 신청주의라고. 따라해보세요. 당사자 신청주의. 다시 한번 당사자 신청주의.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당사자라고 얘기해요. 당사자라고. 이런 당사자들이 신청해야지만 받겠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예외가 뭐예요? 예외는 예외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뭐예요?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조세 포탈이라든가 부동산 뭐예요? 거래 이제 뭐 중간세약 등기 그런 얘기 들어봤죠? 중간에 이제 자기는 빠지고 자기 조세 포탈 하려고 부동산 투기하려고 그런 걸 방지하려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뭐 거민제도도 생기고 막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제로 너 매매 계약을 맺으면 꼭 등기를 며칠까지 하라고 60일까지 하라고 그건 예외라는 게 그거. 이제 이게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게 1번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신청 적격이에요. 적격. 그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연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등기부가 있으면 자, 1번에서 만약에 소유권 못 줬는 게 해서 내가 만약에 제가 신축건물 줬죠? 신축건물 줬으면 제가 그 건물 팔아먹으려면 뭘 해줘야 돼 이제? 등기부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무슨 등기한다 그랬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그랬죠?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제 이름을 이제 씁니다. 뭐라고? 김동인이라고. 그죠? 자, 이렇게 이름을 명의로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신청 적격이에요. 등기부상에 뭘 올린다? 자기 이름을 올리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은 그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명의가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 기준이 뭐라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올라가요. 그럼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이 필요하고 은행에 돈 빌리죠? 그 1번에서 이렇게 자, 조당권 설정 등기 해요. 그럼 예컨대 내가 광주은행에 내가 돈 빌린다니까, 광주은행. 그러면 광주은행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법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무슨 사람을 만든 거예요? 아,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었다니까. 그 죽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게 법인이라니까. 그러니까 법인이잖아, 인.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라고? 죽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죽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법인이에요. 그래서 법인. 그래서 이렇게 주식회사 뭐라고? 광주은행 얘기입니다. 광주. 절대 광주은행장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쓴다고? 법인. 그렇게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기준은 항상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는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연인 사람하고 누구하고? 죽지 않는 사람 법인하고 이 두 가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자주 나와요. 요새 계속 자주 나와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그 한 5년 전에는 법무사 시험에 시험 문제 지문에 새로운 게 나왔어요. 뭐라고? 요새 뭐 그 탈북녀 나오죠. 탈북녀 막 그렇게 한창적이죠. 탈북녀. 그 북한 주민이라 하죠. 북한 주민. 그럼 이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이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래, 올라가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 그 기준이. 저번 주에 했죠? 그래요. 그 봐.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 기억이 나잖아, 그게. 근데 그거 이제 까먹었다가 또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사람은 다 어디에 명의자가 등기부에 올라간다. 이게 적격이 중요한 거예요, 적격이.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우리가 문제 나오는 게 이제 봤지만 어디에서 요 신청 적격.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신청 적격. 이거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신청인 얘기입니다. 신청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뭐 하는 거 이거? 공동 신청하는 거. 공동. 항상 의무자하고 권리자하고 누구하고? 자, 공동 신청이다. 이게 중요해요. 공동 신청이다. 그러니까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올해도 시험에 나왔죠. 그러니까 다음 중 뭐예요? 단독 신청이 뭐예요? 단독 신청 인거 아닌 거 얘기입니다. 단독 신청 인거 아닌 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무자하고 권리자하고 뭐 하는데 이제 공동 신청하는데 예외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외가 단독 신청이 있다 그랬죠? 그래요. 단독 신청이 있다 이제 단독. 그럼 만약에 자 보세요. 이 보존 등기는 내가 신축건물 짓고 내가 혼자 하는 거죠?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줘요. 안 해주면 이 사람이 얘를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돼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해서 뭘 받아야 돼요? 판결 받아야죠. 그래서 판결 받아갖고 그 판결서 갖고 단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안 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이렇게 뭐예요? 공동이냐 단독 신청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시험이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 단독 신청. 자, 그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건 항상 뭐라고 이거 신청서. 자, 다른 말은 신청 정보라고도 해요. 신청서 플러스 뭐라고? 첨부 정보에서. 첨부 정보. 그러니까 당사자가 신청하러 가면 직접 가면 서면. 자, 인터넷 통해서 하게 되면 뭐예요? 정보라고 표현을 해요.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자, 어떤 사람은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정보라고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뭐 신청서라고 내기도 하고 그렇게 내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신청서, 신청정.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청서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냐면 여러분 책 보시면 자, 책에 어디 이제 그 한번 자, 여러분 신청서가 그 301페이지 있죠? 301페이지 그게 신청서예요. 그런 게 신청서예요. 301페이지. 거기 신청서가 그 소유권이 없는 게 신청서에 써 있죠? 이게 신청서예요. 그 신청서가 301페이지입니다. 301. 301 이게 신청서인데 그게 앞면이고 그게 뭐라고 이거? 뒷면 있죠?
그래 뒷면에 이게 신청서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 개인이 국가기관에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런 공법적 행위를 하려면 항상 뭐예요? 항상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이 서류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서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동사무소 갔어요. 주민센터 갔어요. 자 주민센터 갔으면 만약에 뭐 가족관계 등록부 뭐 이런 걸 말고 무슨 졸업증명서 이런 거 띄잖아요. 그럼 뭘 내야 돼요? 신청서 내야 되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등본 같은 건 뭐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신분증만 내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못 썼어요 이거. 저 신청서 꼭 썼어요.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저기 많이 저기했지만. 그래서 항상 개인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신청서가 필요해. 그걸 우리가 서면주의라고 얘기해요. 따라해보세요. 서면주의. 다시 서면주의.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간에는 말로만 하면 돼요. 말로만. 그 여러분 이제 담배 피우려고 담배 사러 가죠? 뭐라 얘기해요? 담배 팔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청약이죠. 담배 팔겠다 승낙이죠. 그럼 내가 돈 주면 뭐가 와야 돼 이제? 담배 나오죠. 그런 거래가 뭐냐면 일단 계약 채권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돼 이제? 그 동산에 대해서 내가 돈 주고 물건 받는 게 뭐예요? 그 물권행위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럼 여러분 담배가게 가서 담배 팔겠습니까? 담배 팔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주머니부터 뭐부터 나가요? 돈부터 나가서 같이 하잖아요. 뭘 달라고 이거 담배 달라고 같이 하죠. 그래요. 그 다 생략돼서 그렇지.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에는 서류가 필요해요. 말로만 하면 돼요. 그래요. 그 구두계약도 가능한 거예요. 민법에서는. 그죠? 근데 국가기관에 하는 것은 구두계약이 돼요.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 건축법이나 이거 공법 배우면 항상 무슨 주의예요 그거? 서면주의. 그러니까 민법 위에는 다 뭐라 생각하면 돼요? 서면주의라고 서면주의. 그래서 만약에 시험 볼 때 민법 아닌 시험에서 구두가 가능하다, 구두 계약이 가능하다, 구두란 말이 나오면 맞아요, 틀려 이거. 그냥 틀린 거예요. 절대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 예외는 하나 있겠지만 그 거의 예외는 안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구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뭐 빼놓고는 민법 빼놓고는 다 틀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청서를 써갖고 자 등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즘 최근에 많이 안 나오겠지만 자 이렇게 누가하고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등기하러 가면 이제 이게 신청서 작성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신청서에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이제 보존 등기 마치고 신축건물 줬으면 이 등기소에서 뭘 받냐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받아요. 등기필 정보가 어디냐면 여러분 책 보시면 몇 페이지에 거기 그 309페이지 있죠? 309페이지나 보세요. 그 309페이지가 그게 뭐라 써 있어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써 있어요. 그 이게 뭐냐면 옛날에 따지면 이게 바로 뭐예요? 집문서예요. 뭐라고? 집문서. 이게 집문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집을 사면 이 등기소에서 이런 걸 받아요. 그러면 그 나는 누구한테 시켰으니까 법무사 시켰죠. 그래요. 법무사 시키면 법무사가 어디다 갖다 놓으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나는 어디 가서 찾아가야 돼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찾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를 만약에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하죠. 공인중개사 하시면 일단 사무실 딱 내죠. 어떻게 알았는지 그 두 사람이 찾아와요. 그 한 사람은 뭐냐면 그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찾아와요. 그다음에 또 누가 올 것 같아요? 세무서에서 그 세무실장이 찾아와요. 그래서 올 때 그냥 올 것 같아요? 뭐 가져올 것 같아요? 뭐 가져와요? 이런 걸 가져와요. 이런 거 가져와요. 그래서 막 봉황이 막 이렇게 있고 봉황이 있고 저 어떻게 큰 거? 와 여기 그래갖고 막 그냥 공인중개사 아무개라고 나 이런 거 갖고 와 이런 거 막 이만한 거 이런 거 명표 가져요. 그래서 모든 등기는 누구한테 해달라고 자기네한테 맡겨달라고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그 매매거래 성사시키죠. 일반인 사람들은 이제 일단 뭐예요? 일단 저기 하면 계약 맺으면 뭐 해줘야 되는데 등기되죠. 본인이 하면 되는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되니까. 그래요. 법무사 이제 이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로 다 이렇게 같이 먹고 살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니까 그 맡겨야 돼요. 본인이 직접 해야 돼 이제. 본인 직접 해야 돼 이거 돈 들어가잖아요 지금. 몇십만 원 그거 저 돈 들어가니까. 왜냐면 그 일단 등기하려면 뭘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세.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공사 그다음에 이런 데 가야 돼. 이런 데가 어디예요? 그래요. 국민
금융계의 별이 되겠다고. 여기 2층 올라가야 돼. 2층 올라가고 그 채권 매입해야 돼. 뭐 매입해야 된다고? 채권 그 국민채권 그 채권 매입해야 돼. 채권. 그 채권 매입한 다음에 그 매입하면 거기 직원이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그 파시겠어요? 다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젊은 친구들 모르겠다고 와리깡 한 달이죠. 와리깡 이자 그 와리깡 한 달이잖아요. 와리깡 그 와리깡 해갖고 그 시세 저기 해갖고 와리깡 시켜갖고 좀 더 그냥 내가 싸게 이제 팔고 나서 그냥 돈을 챙기든가 아니면 그거 갖고 몇 년 보관해야 돼. 저 집 팔고 하셨네. 5년 보관해야 돼. 5년. 그럼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옛날에 그 동네에서 있으면 뭐예요? 채권사 가방 들고 그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 다 그거 뭐 미리 사갖고 그 와리깡에 사갖고 저기 하는 사람들이 그게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표정이 별로. 그거 나 그래서 그거 그러면 채권을 팔아야 돼요. 한 5년 내가 보관하는 게 나아요. 보관하는 게 나아요. 잊어먹지만 않는다면 보관했다가 나중에 뭐 저 현금으로 다시 그 저기 하면 돼요. 은행 가서 국민은행 다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서울 쪽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가는 은행이 어디예요? 그래서 국민은행을 많이 가요. 그때 그런 적에 연구가 있어갖고. 응? 자, 그래서 여튼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지금 309페이지에 이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내가 집을 팔려면 거기 그 접수번호 9578번 있고 그 박스 안에 부동산 고유번호 있죠? 거기 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밑에 부동산 고유번호 있잖아요. 요 부동산 고유번호하고 그다음에 거기 중간에 붙잡기 두선 있죠? 거기 원래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 스티커를 떼어보면 거기에 조그만 글씨로 안 보이시겠지만 1년 번호라고 있죠? 그 1년 번호 있죠? 그 1년 번호하고 그 박스 안에 그 비밀번호가 50개가 있어요. 이 50개가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그 여러분 인터넷 뱅킹 은행 인터넷 뱅킹 하죠? 거기에 그 비밀번호 적는 거 있죠? 그거 스티커 저거 똑같은 거예요. 그 보안카드 같은 거 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방금 세 가지 얘기한 게 뭐예요? 부동산 고유번호, 두 번째 1년 번호,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50개를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어디다 쓰냐면 다시 앞으로 302페이지 보세요. 그 302페이지 뒷면에 보면 302페이지 뒷면에 보면 중간점에 한번 보세요. 302페이지 중간점. 302페이지 중간점 보시면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찾았어요? 네. 거기 중간점 보면 거기 등기 의무자의 부동산 등기필 정보 있죠? 네. 의무자의. 그래서 거기 고유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봉준호라고 이제 성명 있고 1년 번호 있고 비밀번호 있죠? 요 세 가지. 요걸 세 가지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신청서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는 누구하고 등기관하고 의무자만 의무자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내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팔려면 이 신청서 뒷면에다 뭘 꼭 써야 돼요? 이 등기필 정보 내용을 써줘야 돼요.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마치고 이렇게 등기를 보존 등기 마치고 이전 등기 마치고 1번에서 이렇게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마치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필 정보를 받았죠?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을한테 이제 팔 때는 이 등기세에서 받은 걸 갖고 있다가 요 신청서 뒷면에다가 그 세 가지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관은 이 등기세에서 등기관은 뭐예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집을 을한테 파는지 의사를 뭐예요? 직접 불러갖고 너 진짜 집을 파는가 그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게. 뭘 확인하면 돼요? 서류만 확인하면 돼요. 서류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예요? 형식적으로 심사한다고 얘기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형식적 심사. 다시 한번 형식적 심사.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서류만 심사한다 그래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 그 시험지에 서류만 심사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나오겠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형식적 심사. 그러니까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이렇게 법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의해서 그 국가가 법을 정해놓고 법에다 뭐라고 니네들은 뭐예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등기할 때는 뭐만 심사하라고 서류만 말하는 게 사람 불러다가 심사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만약에 그러면 사람 불러다가 심사하게 되면 그 사람 사이에 뭐가 오갈 것 같아요? 그래요, 돈이 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그 일반인 사람보다 누구 걸 빨리 해달라고 법무사 거 빨리 해달라고 뭘 줬어요? 그래요. 야 이렇게 잘
근데 왜 이렇게 잘하는데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는 20대 애들은 잘 시험 그냥 외워서 붙어. 근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왜 시험이 점수가 안 나오냐는 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돌아서면 까먹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잖아요. 나 그래서 그걸 그 어렸을 때 굉장히 그런 이 철학적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철학적 쪽에도 저도 어렸을 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무슨 영화를 보고 닮아야 놀자. 그 영화를 이거 놀라지 마세요 이거. 자, 닮아야 놀자를 보고 저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 난 거기서 이게 369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깨진 항아리를 어디다 보여요? 호스에다 그 연못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저 스님이 그 박신양한테 너 밑빠진 독에 물 부으라 그러니까 그 해결을 어떻게 했냐면 연못에다 이렇게 보내되니까. 그래서 박신양이 그 노스님한테 막 고민을 털어오니까 노스님이 뭐라 이게 너는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도 풀지 못할 숙제를 네가 풀었는데 나한테 뭐로 해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저 영화를 없애보려 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절대 이 국가기관은 자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 등기소에서는 절대 사람 적이 아니고 서류만 심사하니까.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내는 서면이다 이게 이거 의무자만 내는 서면이다. 누가만 낸다고? 의무자만 낸다는 게 의무자만. 그게 중요해요. 그 의무자가 내는 게 중요해요. 의무자가 내는 등기필 정보를 그러니까 만약에 권리자가 낸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신청서에 방금 얘기했지만 부동산 표시를 쓰고 그다음에 의무자가 누구예요? 의무자 갑이고 권리자가 뭐예요? 권리자가 을이단이죠. 근데 이제 워낙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등기필 정보만 확인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 지금 신청서에는 꼭 의무자는 뭘 찍게끔 되어 있냐면 인감도장을 찍어요. 뭘 찍는다고? 인감도장을 찍어. 인감도장. 그 인감도장을 찍으니까 그 인감도장이 본인 이 값게 맞는지 그거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 동사무소 가서 뭘 떼오라고? 인감인증 떼다 붙여라. 이게 인감인명. 몇 개월짜리? 3개월짜리 붙여라. 그 얘기야 3개월짜리. 그래서 그래서 이 인감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감인명에 이렇게 도장이 있죠? 도장이 있고 중간에는 뭐예요?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이 권리자의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 매수자의 매수자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자 주소를 쓰게끔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매도용 인감인명이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업자인데 갑한테 계약을 맺고 중간에 자기가 취득세니 그런 세금을 떼어먹으려고 병이라고 하는 투자자 끌어들여 갖고 중간에 빠지고 등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누구 사는 사람 뭘 쓰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 매수자 표시를 꼭 하게끔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매도용 인감인명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인감인명도 누구 걸 내는 거예요? 지금 의무자 걸 내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인명이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 걸 내는 거니까 의무자 걸 내니까 중요하다. 이 사람의 그 의사 있죠. 부동산을 팔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부에 뭘 하니까 이전 등기를 이렇게 쓰니까 이 등기가 진짜 등기다 하는 게요. 이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등기부를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등기부를 믿고 뭐 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한 거니까 이 등기필 정보하고 첨부서면 중에 뭐하고 등기필 정보하고 이렇게 등기필 정보하고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인감인명이 중요하다. 인감인명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몇 회 때까지는 한 14회 때까지는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한 해 건너 한 번 쓰면 꼭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좀 뜸해서 그렇지만 가끔가다 그래도 나와요. 이거. 그래서 이 가끔 나오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렇게 매년 나온다. 이렇게 주장은 못하고 가끔가다 나오니까 하긴 할 것이지만 이거는 매년 나오는 건 아니니까 보류하자. 그러면 접수 받죠? 접수 받고 이런 거 이제 받죠? 받고 나서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한 건 등기를 실행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를 뭐 하는 게 중요해요. 각하하는 게 중요해요. 각하.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게 되면 각하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받겠다는 얘기예요?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받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의미가 그래요. 원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등기관이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뭐예요? 행위를 거절하는 게 뭐예요? 거절하는 게 각하예요. 근데 절대 시험 문제는 각하가 뭐냐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 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각하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면 다음 중 뭐예요? 각하 사유가 우리가 뭐예요? 이 법에서 이 11개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등기를 신청해 오면 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11개를 딱 정해놓고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받는 거야 안 받는 거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해당이 안 돼야지만이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받지 않는 사유를 몇 가지 정해놨다고 11개를 정해놨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11개를 다 외우라 그러면 그게 국가가 할 일이에요? 국가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국가 할 일이 아니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특히 이제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게 이 11개 중에서 몇 호가 2호, 1호는 관할 위반이고 관할 위반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쌍촌동에 살면 쌍촌동에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야지 아무 데나 가서 하면 안 된다니. 만약에 쌍촌동에 사는데 저 목포 등기소 가서 등기했어. 법원 가서 목포 지원 가서 말 돼야 안 돼 이거. 말 안 되죠? 그게 관할 위반이라니까요. 그 관할 위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2호가 있어요. 2호. 29조에 자 29조에 2호 사항이 있어요. 2호. 이게 시험 문제 이게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해요. 이게 중요해요. 각하사유. 그래서 자 이 등기법 규칙 있죠? 규칙 58조 있죠? 58조 그 내용을 암기해야 돼요. 그 암기해야 되니까 그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건 자동적으로 취득이 돼요. 머릿속에 차도 들으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고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자 저번 주에 공부한 게 총설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 총설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단 자 기본 등기법 의의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등기의 기능이 있고 등기의 종류를 이제 공부했어요. 종류 공부했죠? 그 종류 공부해서 어디 몇 페이지에 여러분 자 페이지 자 거기 그 278페이지에 그 형식이한 물류 그랬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등기를 하느냐 뭐를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 시험 문제 매년 나온다 그랬어요. 주등기를 하느냐 뭐를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류 중에 꼭 여러분이 볼 사항이 뭐예요? 뭐를 하느냐 주등기냐 뭐를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번호가 1번 2번 이렇게 번호 붙이는 게 바로 뭐라고 이게 주등기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자 이 충청도에 있는 땅을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자 백권지 이렇게 관악구 백권 여기에 이렇게 여기 살 때 이 땅을 샀는데 어디로 자 훌륭한 교육의 도시 광주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이 바뀐 게 아니라 거주지만 바뀌었죠. 거주지만. 그래서 여기 뭐라고 2 다시 뭐예요? 1번에서 2번 뭐예요? 2번 등기 명의인에 자 이 등기 명의인에 뭐라고 표시 무슨 등기를 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 고친다 그랬죠? 원인을 이사로 해갖고 여기 뭐예요? 광주광역시 서구 뭐예요? 쌍촌동 111 이렇게 고치고 요 일부만 지우죠? 이렇게 바뀌는 게 무슨 등기 한다 그랬어요? 이게 부기등기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기등기는 이제 나중에 1월달부터 부지런히 이제 부기등기가 뭔가 확실하게 내용을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왔느냐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을구에도 마찬가지죠. 을구에도 이렇게 1번에서 자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이순위 저당권자 있죠. 누가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 저당권을 남한테 뭐예요? 이전하고 싶다 그랬죠. 그 만약에 부기등기 자체가 없으면 항상 번호는 몇 번 붙여야 돼 이거 3번 붙여야 되죠. 그 만약에 부동산이 경매가 이루어지면 만약에 1번 저당권 이전되고 정이라 그러면 정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 3번은 뭐예요? 2번보다 후순위니까 병보다 후순위가 되죠. 경매 일어나면 이게 후순위지. 그 말도 안 되지.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받으라는 게니까 1-1번 이렇게 받으라는 게 이게 바로 부기등기다. 부기등기는 어디에 따르니까? 주등기에 따르니까. 이게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 이렇게 부기등기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난다 그랬어. 그 다음에 등기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대상 중에 뭐예요? 대상이 이제 그 부동산 일부 자 권리 일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안 나오지만 그 어디에 281페이지에 그 등기 대상 중에 뭐하고 이거 등기 대상 물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자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하면 이 토지라고 하는 부동산 이게 전부죠. 그래서 이 대장을 만들면 이 대장에다 뭐예요? 소유권자가 갑이고 이 대장을 면적을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500이니까 이 전체 면적을 가지고 전체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 전부를 뭐예요? 전부를 대상으로 등기해 갖고 등기부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항상 이렇게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뭐예요? 만들어진 기본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항상 부동산 뭐라고? 전부라 했어요. 근데 전부는 너무 뻔한 얘기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고?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전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동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부동산 일부가 나온다 그랬어요. 부동산 일부.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동산 이 땅 중에 그 일부에 대해서 자, 특히 용의물권이라 그랬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어디에? 을구에 이렇게 을구에. 자, 이런 식으로 을구에 1번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하게 되면 남의 땅을 무슨 목적으로? 자, 만약에 뭐예요?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다. 그 다음에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이 표제부의 대장의 면적이 500이니까 표제부도 1번에서 면적이 얼마예요 이거? 500이죠? 그러면 여기 범위에 뭐예요? 남쪽 자, 이런 식으로 300제곱미터 하게 되면 세상 모든 누가 보더라도 표제부는 500인데 범위가 남쪽 300이면 뭐예요? 500과 300이니까 이게 전부의 일부예요 이거. 일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 일부는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자, 남의 땅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무슨 물건이 있다?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시험 문제 나올 때 만약에 뒤에 자, 뒤에 뭐예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뭐예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 있죠? 요 세 가지. 뭐 임차권은 뭐예요? 나중에 차차 보면 되니까.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일단 물건부터 하자니까. 요 세 가지만 들어가야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이 가능하다, 지역권이 가능하다, 전세권이 가능하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아닌 이 나머지 뭐예요? 여기 뭐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니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니 저당권이니. 그죠? 가압류니 가처분이 요 세 가지가 아닌 게 들어가면 돼야 안 되니까. 그거 안 돼요. 이거 외워야 돼. 이런 걸 외워야 돼. 이거를 계속 눈으로 보고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뭐가 나오면 부동산 일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뭐예요? 가능한지 아닌지 보고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나 이걸 확인하라는 게 이거. 이해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 취미가 뭐냐면 질문 받는 게 취미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 받는 게 취미라고 그 끝나고 기다리고 질문하라 그러는데 그 아는 게 없었어요. 그 모르니까 질문하라는데 아는 게 없대.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듣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질문하라는 게. 그게 뭐냐면 앞에 내가 한글을 알아. 뭐라고? 부동산 일부라고. 모두 알아. 가능하다는 이런 단어가 알아. 근데 중간에 뭐만 들어가야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왜 이것만 가능하냐면 이거는 뭐가 되니까 등기부상에 범위를 쓸 수 있어요. 범위. 근데 저당권이 다른 등기는 범위 쓰는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몰라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그리고 이 지금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용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해야 돼. 사용해야 돼. 사용한다는 것은 보여야지 사용을 하지. 보여야 사용하니까 이게 뭐예요? 부동산이 보이는 거잖아.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일부를. 그러니까 가능한 건 무슨 물건뿐이 없다는 게 이거.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용익물권만. 그럼 이제 반대로 부동산 일부도 있지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갑이란 사람이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에 혼자 소유가 있으면 이걸 단독 소유라 그러죠? 이 사람이 소유권을 전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둘이 이 땅 하나에 이 소유권자가 둘이야. 이 사람도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갑과 을은 하나의 땅의 소유권을 전부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이 사람도 소유권에 뭘 갖고 있고? 일부. 이 사람의 소유권도 뭐라고? 일부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땅을 갑과 을이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는 말이 길으니까 땅 짓자. 땅 짓자. 이 땅을 두 사람이 균등하게 뭐 하고 있는 거 이거? 나눠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지분이라 했어요. 지분. 그러니까 갑도 우리가 소유권의 일부를 뭐라고 표현하자? 지분이라고 얘기하자. 지분. 그죠? 그러면 똑같아요. 시험 문제 이제 이게 자주 나와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이거. 어딘가 기들.
이게 공유지분, 지분이에요. 지분. 소유권의 일부. 그 지분 얘기 나와서 지분에 대해서 가나다 나오게 되면 이건 안 되겠죠. 왜? 이거는 뭐예요? 이 지분은 소유권 권리잖아.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걸 사용할 수 없지.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지문에 그냥 나오는 이렇게 공유 지분에 대하여 공유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가 가능하다. 그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뭘 중심으로 기억하면 돼요. 용익물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일부는 등기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고? 공유지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뭐라고? 공유 지분에 대해서 공유 지분에 대하여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하여 이 중간을 빼자니. 대하여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가압류가 들어갔어요. 가압류가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공유 지분에 가능하대. 근데 가압류야. 근데 가압류가 뭔지를 몰라. 그 가압류가 뭘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여기는 여기는 뭐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용익물권만 안 들어가면 돼. 그 이게 들어갔으면 이건 가능한 거야. 뭐만 안 되니까 용익물권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다 보면 도대체 가압류가 뭐지? 그렇지 않으면 또 뭐냐면 내가 저번에 가압류 한번 당했는데 이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기 뭐만 들어가라고? 용익물권이 가능하다면 틀리고 용익물권이 아니면 맞는 문장. 이게 맞는 문장이다. 이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가압류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얘기. 나중에 여러분 이제 학원 다니다 보면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나중에 한 3, 4월 되면 이제 동네반대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꽃피는 춘사월에 날씨가 풀리면 이제 나오기 시작해 갖고 이제 이게 관찰을 합니다. 누구 엄마 안 보여? 그래갖고 얘기 들어보니까 뭐예요? 그 엄마 공인중개사 학원 다닌다 그러면 그 법률가가 다 된 거야. 와서 별걸 다 물어본다 이제. 본인 얘기 물어보는 걸 꼭 남을 빗대서 뭐예요? 누구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본다. 그러면 그냥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줘.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뭐 얘기 시작은 뭐냐면 무슨 무슨 전라남도 어디 구례 찾고 못 찾고 하면서 뭐 고향 누군데 뭐 한 30분 지난 다음에 마지막 끝 얘기가 뭐예요? 돈 빌려줬는데 안 줘. 그죠? 그러면 돈을 빌렸는데 안 주면 뭐 해주라는 얘기니까 안 주니까 소송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채무를 이행하러 소송하죠? 소송 중에 만약에 그 채무자가 뭐 할지 모르니까 집을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팔지 모르니까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서 촉탁으로 뭐가 들어와요? 이거 가압류가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뭐예요? 국민 여러분들은 등기부 받는데 뭐가 들어가 있으면 가압류가 써 있으면 지금 이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하고 뭐예요? 무슨 문제로 돈 문제로 뭐 하는 중이구나. 소송 중이구나. 다툼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들어가 있으면 가압류가 등기부에 써 있으면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세상 사람 누구 중에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누구 중에 누구하고 뭐 하고 있구나. 지금 돈 문제로 소송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가압류가 아니라 뭐라 써 있어요? 가처분이라 써 있어요. 뭐라고?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이 가능하다. 맞는 문장이라 그랬죠? 뭐가 아니니까. 용익물권이 아니니까. 맞는 문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가처분은 뭐냐 하게 되면 다툼이 있는데 뭐가 아닌 것은 돈 문제가 아닌 건 다 가처분해. 돈 문제가 아닌 거. 돈 문제가 아닌 게 뭔데? 보자니.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있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갖고 있는데 을이 와서 속삭입니다. 귀에다가. 뭐라고? 니네 집 앞에 거의 오물 처리장, 여기 장내 예식장 이렇게 납골 땅이 들어서면 된다. 그럼 납골 땅 들어서면 집값 떨어지니까 너 불안하니까 나한테 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 들으니까 이 사람이 기가 무슨 기예요? 그래 팔랑기야. 그래서 팔았어. 싸게 팔았어. 그래서 한 6개월 지나니까 뭐예요? 월등급 경기장에 들어섰어. 그럼 이 갑은 을한테 뭘 당한 거지? 사기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법 몇 조? 110조 사기 강박. 사기 강박이죠. 그럼 사기 강박이 되면 이 두 사람의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그 취소 사유가 됐어요. 근데 이미 등기는 뭐가 됐어요? 이제 넘어갔어. 1번 소유권 무전액이 갑에서 2번 을로 뭐예요? 넘어갔죠? 이 갑은 뭐예요? 얘한테 파는 게 억울하죠? 그 억울하면 뭐예요? 억울하면 억울하면 얘 찾아가서 얘 끌고 가갖고 이렇게 구덩이 파야 돼요?
그러지. 그러죠. 아니 무슨 채권 주시면 한다고 이런 머리 있죠, 이런 머리. 깍두기 머리. 큰일 난다니까요. 그 뭐예요? 소송하는 거예요, 이거. 왜? 민법은 자력구제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소송하죠. 그 소송한다는 게 소송한다. 억울하다. 이등기 뭐예요? 잘못됐다. 무효다. 말소해달라. 소유권 전등을 말소를 이행해달라고 소송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송 중에 얘가 다른 사람한테 뭐 할지 모르니까 부동산을 팔지 모르니까 소송 중이라는 걸 세상 사람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 인정해서 법원에서 촉탁 등기, 우리가 촉탁이라고 하는 건 그랬죠. 같은 국가기관이지만 자 어디에서 법원의 민사과에서 어디로 등기과로 뭐예요? 등기를 부탁하는 걸 촉탁이라고 했어요. 여기 뭐가 들어오는 거 이제 가처분 들어왔어요. 가처분. 그럼 여러분 이제 가압류가 가처분이 뭔가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게 뭔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다만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게 들어가는 거니까 가압류하고 가처분이 뭔가를 고민할 거 없어요. 지금 딱 해결하자는 게. 가압류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하는 게 뭐라고? 그게 가압류예요. 소송 중에 등기소에 들어오는 게 촉탁 등기가 가압류예요. 그 돈 문제가 아닌 건 다 뭐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가처분.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돈 문제인가? 그래서 사기당한 거지. 돈 문제가 아닌 돈을 빌려줘서 그런 문제가 아닌 다툼이 생긴 건 다 뭐예요 이거? 다 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깨끗하게 내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들었는데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어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가압류하면 된다니까. 가압류.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무슨 얘기는 안 나와요. 돈 얘기는 안 나와. 근데 다툼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뭐예요 그거? 그게 가처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요. 이제 가압류 가처분이 뭔가 고민할 거 없어요. 무조건 돈 문제가 생긴 건 다 뭐라고? 가압류. 가압류는 내가 가서 법원에 가서 내가 신청하는 건데 다만 등기소에 들어올 때는 뭐로 들어와요? 촉탁으로 들어와요. 촉탁.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은 신청이 아니라 뭐라고? 촉탁 등기. 그거 되게 헷갈려요 또. 무슨 등기라고? 촉탁 등기. 촉탁 등기. 가압류 가처분 촉탁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게 뭔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가 나왔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뭐예요? 여기 자 여기 만약에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처분이 가능하다. 이건 O의 X예요. 이건 X예요. 부동산 일부가 나오고 가능하다 나왔죠? 여기는 뭐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용익물거. 지금 이제 대답 안 하고 헷갈리시는 분은 이따 끝나고 남아야 돼요. 끝나고 남아서 이거는 자, 우리 여러분 시험 볼 때 이거 나와요. 이거 꼭 나오니까 이거 기억해야 돼. 이게 어딘가 나와. 어딘가에.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중 용익 지상권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틀린 거. 다음 중 저당권에 관한 설명에 틀린 거. 아니 뭐예요? 다음 중 등기 대상이 되는 거. 하여튼 어딘가 문제가 나오면 이게 끼어 들어가 있어요. 이 지문은 꼭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고 부동산 일부 공유지분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간가 그걸 잘 봐야 된다니까. 헷갈리지 않게. 이해하셨죠? 그래요. 자 일단 오늘 들었는데 오늘 그 만약에 암기가 다 됐다. 그건 인간이 아니지 사이버지. 말이 되냐? 사이버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듣고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걸 이거 개념을 이해하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아시죠?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거 지우지 마세요. 이거 계속 할 테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